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한창 고추 농사가 진행 중인데요. 곧 장마가 다가오고 있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고온기가 다가옵니다. 이 시기는 아무래도 고추가 잘 안 달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고추가 안 달리고 떨어지는 원인을 알아보고 최대한 고추를 많이 착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죠. 첫 분지가 갈라지는 방아다리에 고추가 한 개 달리고 2분지에 2개, 3분지에 4개, 4분지에 8개, 5분지에 16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지가 형성될 때마다 고추 열매 수는 2배씩 증가합니다. 이제 방아다리 고추를 뗐다고 가정하고 2분지부터 7분지까지 열매가 126개입니다. 이것만 잘 수정, 착과시키고 비대에 신경 쓰신다면 주당 거의 한 근을 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수정 착과에 필요한 환경 조건을 보시면 주간 기온은 25에서 28도, 야간 기온은 18에서 22도입니다. 이제 고추를 정식하고 초반에 야간 기온이 낮아서 고추가 노랗게 떨어지는 현상은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세 높은 기온으로 변하는데요. 이제 6월 중순 전에도 벌써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이 고추를 수정, 착과시키는 데 불리한 환경입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죠. 이제 비가 오면 일조량이 부족하고 생육 자체가 불량하지만 수정이 잘 되지 않는데 이제 비가 중간에 그치는 시기에도 높은 습도로 이 꽃가루가 끈적하게 만들어져서 수정이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고추가 안 달리고 떨어지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양 수분의 부족과 과습인데요.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추가 잘 안 달리고 쉽게 떨어집니다. 특히 장마 전까지 물을 아껴서 공급하고 건조하게 관리하시다가 이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리면 고추 열매가 벌어지는 열과도 많이 발생하지만 제대로 수정이 되지 못하거나 착과된 열매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 물 공급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자체의 분량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수정 착과에 필요한 환경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3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거나 습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 고추 수정이 잘 안 되고 또한 비가 와서 너무 높은 습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다음은 수정과 착과에 굉장히 중요한 칼슘, 붕소 등의 결핍입니다. 물론 다른 성분들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칼슘과 붕소는 뿌리로부터 흡수 자체가 어렵고 흡수해서 수정 착과를 위한 곳까지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마기, 고온기에 더욱 뚜렷해지는데요. 그래서 장마, 고온기가 되면 고추가 잘 안 달리고 달리더라도 속이 비거나 과실이 찌그러지는 기형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질소과잉인데요. 많은 농가분들이 고추는 수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질소가 높은 비료를 위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추의 수세는 키로 판단하기보다는 대공 굵기, 잎 크기나 다음 분지가 얼마나 빠르게 잘 형성되는지 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질소가 과잉되면 생식성장이 억제되어서 꽃 자체가 잘 안 피고 꽃이 피더라도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열매로 착과가 되어도 쉽게 떨어집니다. 그 밖에도 병해충 피해에 의해서 수확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병해충 관리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고추의 수정 착과 과정을 아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고추는 꽃이 피는 개화 단계를 시작으로 수술에서 발생한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꽃가루가 화분간을 만드는 화분발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화분간이 신장에서 씨방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정액과 난세포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씨방이 자라면서 열매가 되는 착과 단계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럼 수정과 착과의 중요한 주요 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고추가 수정하고 착과하기까지 12가지 필수 성분이 다 필요하겠지만 수정 착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성분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들이 있어서 이 공급에 신경 써야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수정 착과 증진을 위해 공급에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붕소인데요. 수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꽃가루 발화, 화분간 신장 등의 필수 성분이고 결핍 시에는 착과가 잘 되지 않고 기형화, 기형과가 많이 나오고 열매 없이 꽃만 떨어지는 낙화 증상도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칼슘 결핍입니다. 고추 끝이 썩는 증상으로 농가분들이 칼슘 공급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칼슘은 고추가 제대로 착과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착과 직후 열매 세포 분열과 구조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착과 초기 열매가 떨어지는 걸 방지시켜주고 화합부나 화분간 신장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수정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결핍이 되면 수정이 되더라도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떨어지는 증상이 많고, 칼슘 결핍에 의한 끝썩음, 또 속빈 열매, 과피가 얇고 병에 취약한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산입니다. 인산은 생식성장 전환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정 착과 단계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인산이 결핍되면 생식성장 자체가 불량하고 꽃이 덜 피고 뿌리도 약화되어서 생육 자체가 불량해집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수술에서 꽃가루를 생성하는 데 필요하고 이 생식세포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고 효소를 활성화시켜 수정에 크게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이제 아연이 결핍되면 이제 꽃이 많아도 착과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작 열매는 별로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망간입니다. 이제 꽃가루 발화와 화분간 성장을 가속화시켜주는 이제 보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활성산소 조절과 이제 황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장마철, 고온기에 작물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핍 시에 수정 착과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성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수정 착과를 위한 영양소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중요 순위를 매겨봤는데, 이제 붕소는 수정의 시작점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1회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슘도 안정적인 착과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붕소 칼슘은 고추가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장막이 고온기로 이제 토양에서 뿌리로 흡수, 체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인산은 수정 착과 등 이제 생식 성장 자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연은 꽃가루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망간은 화분 발화, 화분간 신장의 가속 페달로 이제 보조인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철 고온기에 수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온, 높은 습도, 일조량 부족이 있지만, 이제 고온 과습은 이제 호르몬 불균형도 일으키고요. 또 이 시기에 뿌리 활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주요 성분 흡수가 부진해지고 이 고추가 잘 착과되지 않고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추가 수정 착과를 하기 위한 환경 조건이 잘 받쳐준다면 밑거름만 잘하시고 방제 잘하시고 그리고 물 관리만 잘하시면 성공적인 농사가 될 텐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불량 환경으로 그리고 이에 부진한 뿌리로 고추가 제대로 안 달리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매번 영양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영양제는 이럴 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불량 환경에서 완전하게 정상적인 환경에서처럼 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고 계신 성분들을 공급에 신경 쓰시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고온, 높은 습도, 일조 부족, 호르몬 불균형 등 이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떨어지는 고추를 감소시키고 노력하에 따라서 최대한 더 많은 고추를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분마다 어떻게 보충하는지 또 어떤 생리적 역할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성분과 아미노산 아니면 이제 해조류가 되겠죠. 그리고 강합성 촉진제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이제 성분 조합은 개화 전, 개화 직후, 착화 직후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1차로 꽃이 피기 전 붕소와 아연을 공급해서 꽃가루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인산의 경우는 꽃이 적게 피거나 아니면 영양 성장이 강한 경우 같이 보강해 줍니다. 2차는 개화 직후 꽃가루 발화, 화분간 신장을 유도해서 이제 수정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붕소, 칼슘, 망간을 공급합니다. 이때 아미노산은 과습,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같이 공급합니다. 이제 3차로는 착과 직후인데요. 낙과를 방지하고 초기 비대가 잘 이루어지도록 칼슘, 칼륨,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이제 광합성 촉진제는요, 이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기 전 미리 살포해서 일조량 부족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성분이 함유된 영양제들을 조합해서 처방하시면 되는데 저희 코리아그로 제품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개화 전에는 생식 성장을 강화시켜서 수정 착과 증진을 위해 인산 함량이 높은 관주 비료로 추비를 합니다. 이제 보통의 생장이라면 포스카솔 20, 19, 19를 주시면 되고 이제 우짜람, 질소 과잉으로 인해서 영양 성장이 강한 경우에는 포스카솔 13, 40, 13을 공급해서 이제 생식 성장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장막이 관주가 부담스러우신 경우라면 이제 비가 오지 않는 날 연면 시비로 공급하시면 되고요. 붕소 아연 공급을 위해서는 이제 콤비2의 붕산 10g 정도를 혼용해서 연면 시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붕소가 강화된 종합미량요 소재 뉴트리보를 시비합니다. 2차 개화 직후에는 붕소 망간 공급을 위해 콤비2 그리고 칼슘 공급을 위해서 캔마그를 혼용합니다. 그리고 고온 과습에 의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아바나뚜를 같이 혼용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영양제 사용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붕소, 칼슘, 망간이 같이 함유된 스팁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리고 칼슘은 미량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면 시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칼슘이나 루트칼 등을 이제 주기적으로 관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차 착과 직후에는 열매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 초기 비대를 위해서 칼슘, 칼륨을 공급합니다. 이제 칼슘 제로는 스팁. 참고로 칼슘 제로 캔마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착과 초기나 이제 수정기에는 이제 스팁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캔마그는 이제 비대 중후기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주용 비료로 칼륨 함량이 높은 포스카솔 8224를 사용합니다. 저희 코리아그로 처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한 내용이고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방은 다양한 조합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또 비용에 따라서 어떻게 처방할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나온 대로 1차, 2차, 3차 시기에 수정 착과를 위한 주요 성분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습, 고온기의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아미노산이나 해조류를 보강하고 또 일조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광합성 촉진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마 고온기에 고추를 최대한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